16번 아까 봤었는데요. 한 번 더 적을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둘 다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라.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쓰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특정 수익의 이용. 17번 어려워요. 정답 4번.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 비용 대응.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어떻게 써야 되죠? 적게 쓰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게 수익 비용 대응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버는데 적게 써. 적게 버는데 많이 써. 그럼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국가가 원하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쓰길 원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많이 버는데 적게 쓰면은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쓰면 그분이 파산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쓰고 이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정률법이 이쪽에서 많이 쓰여요. 기계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뭐 컴퓨터나 자동차나 요런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쪽은 대부분 다 정률법을 써요. 근데 왜 정률법을 쓰냐면 정률법의 특징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래서 제가 기계장치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기계 같은 거 살 때 새 걸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중고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새 거로 살려고 하죠. 집도 똑같잖아요. 네,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에 새 거 살려고 하죠. 왜냐면 중고가 문제가 뭐냐면은 중고 같은 경우에는 고장날 확률이 어때요? 좀 더 높잖아요. 그리고 고장나게 되면은 일도 못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면 회사로서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대부분 전자제품들은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초반에 일을 잘해요. 그럼 초반에 일을 잘하니까 수익이 어떻게 될 거죠? 올라가겠죠. 수익이 올라가면 비용도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정률법이 초기에 비용이 커요. 근데 기계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은 원래 했었던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장고장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다가 약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용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고장 같은 거 덜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때 문제도 없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도도 느려지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지니까 비용도 같이 뭐 해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8번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장 가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 있어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요? 2분의 1까지. 이거 왜 외우냐면 이익준비금은 프로그램에 있어요. 컨트롤 F로 찾으면. 근데 이거 없어요. 이 문구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네모 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뭐 현금 배당의 10분의 1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근데 이익준비금은 컨트롤 F로 치면 뜹니다. 여기 가서 컨트롤 F 여기 있잖아요. 이익준비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시면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류 물어볼 때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외우라고 얘기는 하지만 100%다 기억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오셔서 컨트롤 뭐요? F.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자본이요. 요렇게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성.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런 거 푸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1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그거 죄송한데 1번은 옛날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다 컨트롤 F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치면 이렇게 떠요. 295번. 네. 295번은 여기 보시면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찾기라도 하셔야 돼요. 다 풀었는데 할 거 없어. 그럼 컨트롤 F로 이것저것 찾으세요. 찾는 것도 공부예요. 네. 다 풀었는데 시간 남아서 놀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시든가 못 외운 거 외우시던가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하셔야 돼요. 바쁘신 분들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왜 공부를 못하지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알아요. 이젠. 예, 저도 겪어봤으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자녀가 3분이신데 둘째 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죄송한데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왜 그러시나 봤더니 자녀가 3분이신데 2살, 4살, 7살이에요. 근데 다 남자야. 공부 못해요. 예,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새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분도 합격했어요. 그분 어떻게 합격하셨냐면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그전엔 열심히 수업 듣고 외우라는 거 잘 외우고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동안만 잠자는 시간을 좀 줄였대요. 왜냐면 짜투리 시간이 안 나요. 애들 볼 때에는. 그래서 본인 시간을 조금 줄여갖고 하셨는데 어쨌든 붙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 시험 다가왔을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수선충당금 치시면 없어요. 없다라고 뜰 때 있어요. 그러면 얘는 패스예요. 일단. 그 다음에 3번에 공사보증 충당금 얘도 없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패스.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있죠? 대손 충당금.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잖아요. 얘는 아니죠.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09번. 109번은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부채가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요렇게라도 꼭 연습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컨트롤 F로 찾을 수 있는 건 꼭 시험 때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는 좀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0번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험 봤을 때 이거 있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맞죠? 아니면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재무상태표 있죠.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하고 뭐요? 자본.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기억나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700, 자본은 얼마예요?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얼마예요? 670. 이런 회사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세요. 이런 회사 가면 100%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돈 30이죠. 남의 돈 얼마예요? 670. 그럼 부채 비율이 2200%라고요. 2000%가 넘으면 안 망하는 게 이상한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1000만 원 있는데 빚이 20억이야. 아니면 빚이 2억이야. 내 돈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그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예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시험 때는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거 안 구해도 됩니다. 왜냐면 670만 원이 가에 670만 원이 2번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연습 때에는 다 구하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부채가 47만원, 자본이 얼마요? 72만원. 요런 회사는 괜찮아요. 왜냐면 부채가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부채는 한 5천만원 정도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요런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위에 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119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요런 거는 조금만 하면은 우리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우리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에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보유증권. 됐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좌자산. 그래서 우리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하고 뭐 있다 그랬죠? 재고. 비유동은 투자. 왜 이래? 저기요? 투자, 유형, 부형, 기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 자산은 1년보다 길어요? 1년보다 짧아요? 1년보다 짧아요. 그러면 1년보다 짧으면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무슨 증권이라고요? 단기매매 증권. 헷갈려.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돼요. 한 시간에 한두 개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시간에 한두 개만 갖고 가도 수업 끝날 때쯤 되면 200개가 넘어요. 이해하는 게. 하루에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은 몇 년 이내죠? 1년 이내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시장성 있는 주식. 우리 시장 왜 가요? 시장 가면 사고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그래서 우리 짧게 사고 팔려면 사고 팔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성 있는 주식은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 가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사고 팔기 뭐 하니까? 편하니까. 그 다음에 2번 단기적 맞죠? 네, 짧은 거. 그 다음에 3번 일시 소유. 일시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일단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유가증권 나오면 요게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비유동은요? 1년 넘어. 몰랐어 지금까지.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 알면 여기 뭐하러 있어요. 그냥 혼자 공부하다 시험 보면 되지. 모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을 뭐라 그러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요. 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 형제자매들 아니면 자녀들, 부모님, 자녀 이런 가족들끼리 주식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지배하려고.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인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갖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가족들끼리 회사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주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라 그러잖아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50% 넘게 가지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왜냐면 50% 넘으면 그 누가 와도 나한테 다 져요. 왜냐면 주식회사기 때문에. 근데 그만한 돈이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삼성전자 워낙에 주가가 만만치 않으니까. 뭐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요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네, 정답은 3번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치면 여기 위에 뭐라고 나와요? 기타 포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와서 무조건 치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네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여기 자본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와 보세요.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금이라고 있으세요? 자본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금에서 이익잉여금까지가 다 자본이에요. 자본의 종류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요? 이익, 잉여금까지 다 자본이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자산하고 부채는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왜냐면 다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당좌 자산, 재고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자산은 써 있고 부채도 다 적혀 있는데 요 자본만 자본이라는 글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 감모 손실.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두 가지 있었어요.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라고 있었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 일단 말 뜻을 알아야 답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100개에서 몇 개가 됐죠? 80개가 됐죠. 그러면 몇 개 부족해요? 20개.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원가가 20원이고 시가가 얼마죠? 18원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얼마에다 곱할 거냐가 키포인트입니다. 답은 어차피 셋 중에 하나예요. 20원 아니면 2원 아니면 18원이에요. 항상 금액은 하나만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두 개 주면요 항상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네. 더하거나 빼거나 그거 그대로 쓰거나 맞죠? 근데 하나만 주면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것만 쓰면 되고. 그래서 답은 20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 20원에서 얼마 됐죠? 18원 됐죠. 몇 원 떨어졌죠? 2원 떨어졌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가는 금액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모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량.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개 남았잖아요. 하나당 얼마 떨어졌다고요? 2원. 그래서 160원.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연습하실 시간에 암기하세요. 왜냐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나와도 맞출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왜냐면 오늘 풀었죠? 앞으로 한 문제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시는 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하더라도 되게 힘들게 합격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안 나오거나 가끔씩 나와. 이런 거 못 맞춰요. 우리 찍어야 돼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릴 생각 하세요.
원래 자격증을 가장 쉽게 따는 방법은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거지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합니다. 솔직히 사람이니까 욕심은 내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자격증 시험을 50번을 넘게 봤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합치셔도 저보다 자격증 횟수는 안 돼요. 그래서 50번 넘게 본 결과 일단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하면 웬만하면 붙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집에서 혼자 하면요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근데 나오시면은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건 자주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구별은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솔직히 집에서 하는 게 돈도 덜 들고 좀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배부 기준. 우리가 배부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눠주는 거. 다른 말로 배분을 또 배부를 또 뭐라 그러죠?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배부나 배분이나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라는 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 앞으로 뭐 나눠줄 거냐면 간접비 나눠줄 거예요. 거기 있어요. 지문에 간접이라고. 그래서 간접비의 특징은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 별표 3개. 이 별표 3개는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 원가회계 봤을 때, 원가회계 쪽지 시험 봤을 때 마지막에 요거 봤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뭐 한 거요? 싼 거. 라고 해서 외운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래도 주문 나왔죠? 지문에 주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주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요? 3번. 시험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주문 나왔네? 주문은 개별이야. 요건 시험 때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주문 나왔으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외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설마 회사 갔는데 과장님이 오셔갖고 주문 생산할 때 무슨 원가 계산하나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회사는 그냥 많이 팔아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솔직히 이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숙지 잘 하시고. 26번은 옛날 방식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재료비. 그래서 앞에 보세요. 혹시 아까 제가 적은 거 요거 기억나세요?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고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무슨 재료비요? 직접 재료비. 거기 지문에 재료비 얼마래요? 20만. 그리고 제발 찍을 때 찍더라도 2번하고 4번은 찍는 거 아닙니다. 왜요?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를 때 찍을 때 찍더라도 모르겠으면 글씨를 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확률은 올라가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2번 4번 선택하신 분은 그냥 찍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민하면 확률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세요. 이거는 오늘 한 번 얘기하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뭐냐면 왜 안 나와?
요건 옛날 방식이에요. 여기 위에 제공품이라고 있죠. 이거 가지고 붕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럴 때는 얘를 끌고 와요. 요쪽으로. 그래서 왼쪽 와서 붙여요. 요렇게. 요거는 붕괴 만드는 방법이에요. T자 가지고. 여기 뚫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왼쪽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끌고 오면은 제공품이 왼쪽에 오죠. 그래서 왼쪽이 우리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무슨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것도 요즘에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왜냐면 이거 예전에 수기로 할 때 쓰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기로 작성 거의 해요, 안 해요? 많은 회사가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엔 좀 덜 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T자 가지고 붕괴 예측하는 방법은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일 때는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안 돼요. 대변일 때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붕괴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는 방법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6번이 아니고 27번이에요. 27번 맞추시려면 일단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밑에 보시면 노무비 제조간접비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제공품은 제조원가 뭐요? 명세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이거 있었어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라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무슨 원재료요? 기말 원재료. 이런 거 있었죠? 기억 안 나신 분은 체크했다가 다시 외우시고. 절대 자격증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직업전문학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전산에게 전산세무 아무나 따는 거 아니냐, 커말 아무나 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었어요. 어떤 사람 한 명이. 근데 제가 댓글 달지 않았는데 다른 강사분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너 오라고. 네. 자격증 아무나 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면 합격률 100% 해야죠. 근데 합격률 50%밖에 안 된다고요. 회계는. 세무는 3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익명이라 그렇지 아마 그거 실명으로 썼었으면 저라도 갔을 거예요. 택시 타고 가갖고 끌고 왔을 거예요. 돈 안 내도 되니까 너 잘 하나 두고 보겠다고. 절대 자격증은 그냥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주는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사검정이라고. 저희는 국가검정이에요. 사검정은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그 바리스타. 이거 국가검정 아니에요. 사검정이에요. 맞죠? 요가 이것도 사검정이에요. 요가 300만원 주면 일주일이면 강사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협회가 여러 군데인데 어떤 협회는 300만원 내면 일주일 동안 동영상만 들으면 강사 자격증이 나온대요. 사검정은 솔직히 그런 데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하는 데들도 있는데 좀 억지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돈만 주면 따는데. 근데 국가검정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걸 외우신 다음에 계산 문제 푸실 때는 초반에 꼭 이렇게 하세요.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대입만 하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보실래요? 거기 기초 원재료 얼마 있어요? 거기 지문에 15.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얼마 있어요? 460. 기말 원재료 얼마 있어요? 12. 그러면 463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63만원.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적어요? 463만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억 안 나. 그러면 적어놔요. 그리고 다시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얼마 있어요? 28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얼마 있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 있대요? 280. 제조간접비 얼마 있어요? 3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1091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답에다가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아 이거는 1091만 원이야. 다음번에 1091만 원이 아니라고요. 시험 볼 때까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시험 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전까지 계산 문제는 꼭 이런 식으로 푸세요.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공식을 몰라요. 공식 모르는데 계산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종종 있어요. 저한테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면 하나밖에 안 시켜요. T자 그리세요. 못 그려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시라고.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공식 못 외웠는데 가르쳐 줘봤자 어차피 다음에 또 못 풀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공식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뭐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 다음에 2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아마 이거 저번에 시험 봐서 기억나실 건데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증빙 4가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든 영세율. 요건 이제 우리 3일 동안 분계 풀 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영세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4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자,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지문에는 없대요. 면제의 뜻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 맞아요. 그 필수적인 자료를 증빙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증빙.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써드렸는데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근데 거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면세사업자는 뭐를 교부하여야 된다?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그저께 쪽지 시험 봤습니다. 4가지.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원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30%만 기억해도 기억력 좋은 거라고. 생각보다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외운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체크했다가 다시 외우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또 대답 못했어. 그러면 또 체크했다가 또 외우시고 계속 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억지로 조금 시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면세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앞에 보세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이제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초생활 필수품들이 주로 면세고 저소득층에서 많이 써요. 고소득자도 쓰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다음 중 면세 물어보면 일단 제일 먼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게 비싸냐 싸냐. 일단 그걸로 구별하시면 대충은 틀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꼭 살아가는데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얘는 과세고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예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대부분 면세예요. 근데 이제 가공된 식료품은 뭐 레트로 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있죠. 다 되어 있는 거 집에서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요런 것들은 가공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참치도 가공된 거고,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예요. 가공된 것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료 사다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시면 그거는 면세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 수돗물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면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 연탄 주로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죠? 그래서 얘도 면세예요. 왜냐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건 세금을 많이 붙이면 많이 못 사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면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신문 도서. 국가에서 책 읽으라 그랬어요?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읽으라 그랬죠.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하려면 면세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세금이 싸면은 한 명이라도 더 책을 사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B, C, D.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골동품. 우리 골동품 없어도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대부분 과세예요. 서비스용이요. 그 다음에 우표는 면세인데, 우표는 면세입니다. 네. 근데 수집용 우표는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B, C, D 2번. 그 다음에 제가 30번 맞추려고 쪽지 시험 볼 때 우리 이거 있었어요. 무슨 공급이 있었죠? 간주 공급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시험 맞추려고.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죄와 잔존죄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4번 없잖아요. 실질 공급.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간주 공급 풀었는데 간주 공급이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외우고. 이런 건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29번 같은 건. 29번은 못 외워요. 왜냐면 우리 물건이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 돼요. 그거 어떻게 외워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엔 이해해서 푸시면 되고 30번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30분에 다음 거 진행할게요.